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강소성은 중국의 경제 대성이며 성도인 남경 역시 중국의 일선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국 전체 경제가 계속 하락하면서 남경시의 경제 상황도 매우 침체한 상태입니다. 한 1인 방송 운영자가 현재 남경의 실상을 전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월급이 5천 위안을 넘고 사회보험과 주택 적립금까지 받고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열심히 일하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남경 시민 90%보다 더 나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경의 상황을 말하면 아마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줄줄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아니면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아예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35세 이상 된 가장들입니다. 한 자리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렇게 실직한 사람들이 결국 인터넷 호출 택시 운전을 하며 하루 종일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 밤 9시까지 일해야 하며 대부분 하루 최소 12시간을 운전합니다.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겨우 100에서 200위안 정도이며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 남경에서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던 야시장 노점들이 주요 도로 교차로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큰 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성관들도 단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정말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제 회원 중 한 명이 며칠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처, 알아요? 저 요즘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빌딩들이 텅 비어 있고 입주한 회사도 거의 없어요.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너무 무섭다면서 앞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걸 그만둬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 1인 방송 블로그는 그녀의 몇몇 친구들이 남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경에서의 생활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의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가 직장을 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고향에서는 생활비와 업무 스트레스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현실적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인민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남경의 1인당 GDP는 중국 성도 도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대비 GDP는 중국 14개 초대형 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부의 부가가치 역시 강소성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의 데이터를 보면 남경은 매우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대도시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다릅니다. 과거 남경에서는 수많은 외국 기업이 있었으며 이들은 남경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많은 외국 기업이 남경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만 남경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 자본이 철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지 아십니까? 현재 남경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과거 남경은 수많은 외국 기업의 투자로 인해 번영했던 경제적으로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 기업들이 속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베트남으로 이전했으며 일부는 중국 내륙의 다른 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2만 개가 넘는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 기업 한 곳이 떠나면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경의 전자제조업 공장들은 대부분 노동 집약적인 하청 공장들이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부양해왔지만 남경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착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들은 남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 저는 남경 하서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경에는 수많은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차들로 가득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남경에서 철수하면서 2024년에는 일부 남경 공업단지에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공장이 휴유 상태이거나 철거되었으며 공업단지 주변의 음식점들은 장사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남경의 지하철과 버스는 텅 비어있고 쇼핑몰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 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남성이
현재 많은 사람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단순히 회사가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주지 못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감히 퇴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취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곧바로 월급을 제대로 주고 문을 닫지 않는 회사를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그중 약 50%만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많은 사람들이 배달, 디디, 택배와 같은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누가 감히 회사를 그만두겠습니까? 중년층인 저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외국 자본의 철수로 많은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였습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 조정과 감봉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경의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성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남경의 부동산 가격이 정말 폭락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2년 동안 일해도 집값 하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여성 블로그는 남경에서 가장 크게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단지와 최저 거래가를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1위 정방신성 은성남희구는 제곱미터당 최고 26,0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지역 전체의 집주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집을 팔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위 로구취병성은 한때 8,000명이 청약 경쟁을 벌였던 인기 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8,000위안에서 6,000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당시 이곳에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지금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3위 하서오체 서포방 우윤국제광장은 최고 67,000위안에서 현재 25,000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여성 블로그는 3년 만에 한 채의 집값이 200만 위안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4위는 고루 연창교 제곱미터당 41,000위안에서 18,000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5위는 하서 남한해협성으로 제곱미터당 61,000위안에서 30,000위안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2달간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위는 고루세무 외탄신성으로 제곱미터당 60,000위안에서 28,000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7위는 강하화윤 국제사회로 과거에는 10,000명이 청약 경쟁을 벌여도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제곱미터당 최고 46,000위안에서 현재 24,000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8위는 청룡지철소의 황대룡군으로 제곱미터당 37,000위안에서 16,000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9위는 강릉 빈강록지 국제화도로 제곱미터당 22,000위안에서 10,000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10위는 신용천혜로 제곱미터당 62,000위안에서 36,000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한때 번성했던 남경 또한 부동산 가격 폭락의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경의 고용 상황 역시 지역 경제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경에서 노동자들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남경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많고 소비 수준이 높으며 일자리가 적고 임금이 낮습니다. 많은 대학생이 졸업 후 현실적으로 농민 공보다도 더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장 판촉 아르바이트조차 대학생을 채용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졸업 시즌이 막 지나갔죠? 그런데도 남경에서 대학생들이 주로 취업한 곳은 대출 회사의 텔레마케터, 고객 상담원, 운영직, 부동산 중개업 같은 분야입니다. 저는 이러한 직업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종의 기본급이 너무나도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년 전 기본급이 3,000위안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급이 3,000위안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성 블로그는 이런 직업들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소규모 기업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조차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녀는 현재 남경의 전체 민영기업 중 주택적립금을 제공하는 회사가 10%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남경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2가지 진로를 선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영업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지인이라면 남경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최소한 월세가 1,000위안 정도 들고 갓 졸업해서 돈이 없는 경우 공동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남은 월급으로 매달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결국 손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한 여성이 남경 쇼핑몰의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아직도 남경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지금 남경은 눈에 보일 정도로 점점 더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신세기 광장 안의 쇼핑몰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얼마나 붐볐나요? 하지만 지금은 폐업한 가게는 문을 닫았고 점포 양도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남경 탈출이라는 화제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가게 아래층에 있는 음식점들만 해도 4에서 5개월 만에 한 번씩 가게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남경에서 몇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2024년부터 남경에서는 돈을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고급 오피스 빌딩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의 다 텔레마케팅 회사들 뿐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마윈이 남경에 와도 최소 3년은 전화 영업을 해야 한다 라는 농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보통 직장인들은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집 대출, 차 대출, 생활비 부담 속에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축은 꿈도 못 꾸죠. 세 번째 현상은 남경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항아를 비롯해 거리와 쇼핑몰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적어진 느낌이며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소비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화서 만달입니다. 점포들이 대거 폐업하면서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남경 상권의 절대 강자였던 이곳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점포 권리금이 수십만 위안연 임대료가 100만 위안이 넘는 곳이 흔했고 유명 브랜드 직영점들이 앞다투어 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집주인들은 단순히 한 번 부자가 되어 3대까지 먹고 살겠다가 아니라 30대까지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집주인들이 직접 임대를 내놓으면서 가전제품과 인테리어까지 덤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심리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초조해하며 참지 못하고 결국 점포를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분가는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경제 침체, 소비 위축, 기업 도산, 공장 정리 해고, 그리고 1,300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 이 일련의 화학 반응이 맞물려 소비 자체가 사라지고 아무도 선뜻 돈을 쓰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팬분께서 댓글로 신가구 지하철역 내부에 가보면 폐업한 점포들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마침 신가구에 왔는데 과연 몇 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이곳들은 원래 전부 점포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이런 처참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장 폐쇄의 이면에는 각 매장들은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남경의 장조림 노점이 폐업했음을 선언합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남경에서만 20곳이 넘는 야시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천 가구가 노점을 통해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요식업을 하는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종 연출과 홍보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하여 부추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90년대생과 00년대생 일부를 끌어들이고 또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 중년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한 차례씩 계속해서 부추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강할수록 더욱 쉽게 속고 사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단 2달 만에 2만 위안을 손해봤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아쉽지만 이 업계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더 커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자본의 철수와 공장 폐쇄로 많은 노동자들이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정부 기관 관계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일을 하기 위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바로 남경역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눈가가 붉어진 채로 자신과 가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확정했던 일당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하루 종일 겨우 한 끼만 먹었고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이제 먹을 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왔고 친구들도 도와주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남성의 무력한 눈빛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배달업조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기 있는 메이탄 배달원들 보이시죠? 다들 주문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만 있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밖에서 임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존의 저축을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꺼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이 없어서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축마저 다 써버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장 사장은 돈을 들고 도망가고 남겨진 수많은 농국민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사장이 도망갔어요. 여기 이미 난장판이 됐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챙기고 있어요. 사장이 돈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보이시죠? 우리는 모두 농민공이고 밀린 임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한 성도 중 하나인 강소성 남경 역시 외국 기업의 철수, 상점들의 대거 폐업, 일자리 부족 등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이자 중국 공산당이 점점 쇠퇴해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경제 대성으로 불리던 지역들에서조차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쉽게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